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국방력 증강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돔,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등에 대해 미한 연합전력 증강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0일 한국군에 대한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 등을 담은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01조 원, 미화로 2,537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대 이후 상비 병력이 55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해 공백을 메운다는 것입니다. 국방 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첨단 군사기술이 육군에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군 병력 자원 감소는 자연적 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병역 기간을 18개월로 줄인 점도 작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만으로 병력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e problem in reducing the ROK Army so dramatically is that at some point it is hard to make the technology versus manpower trade-off,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technology is not going to the Army. The vast majority of the technology is going to the other services. 한국의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한국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언급됐습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적의 로켓이나 포탄을 기존 대공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체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대공 방어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언돔 개발에 대해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see the development of Iron Dome, of the high-tech force, missile defense. All of these are designed to focus on the threat from North Korea. So this is going to greatly enhance South Korean defense capabilities. Of course, that will enhance the combined deterrent capabilities of the ROK and U.S. militaries together. So I think this is really a positive step forward. 다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정이 다르며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로켓, 포 위협과 비교할 때 북한의 밀집된 장사정포 위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6천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진보한 아이언돔 개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는 배수량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 개발 계획도 공식화됐습니다. 2021년 건조를 목표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적의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한국이 경항모를 보유하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견제뿐만 아니라 영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 방산업체를 겨냥한 북한의 잇따른 악의적 사이버 공격 활동은 북한의 취약한 공군력과 한국 공군력 증강에 대한 북한 정권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최근 공개한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안 전문 기업 메가피의 지난달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미국의 항공 방위 산업체를 겨냥한 북한의 잇단 해킹 공격이 수차례 이어졌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과 한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북한의 공군력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해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 정보를 빼내려 했다면서 해킹 공격 시기와 내용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한국의 공군력 향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이 생산한 F-35A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등 전력 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 관련 기술 정보와 한국의 공군 전략 자산을 훔치려 한 것은 20여 년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취약한 공군력을 만회하기 위한 사이버 간첩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13년 만에 자금 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은행 두 곳이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은행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세탁 우려 지정 해제 통보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 BDA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첫 사례였습니다. 2005년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이유로 BDA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던 건데 당시 BDA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BDA는 곧바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동결은 물론 중국 내 20여 은행들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BDA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는 과거 BDA의 자금 조치가 다른 나라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의 취약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served in the administration, one of the things we tried to do was to pierce through some of these paradigms and orthodoxies. The orthodoxy that North Korea can't be sanctioned or pressured anymore.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옥죄는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At the time, a North Korean official told a White House official, "You finally found a way to hurt us." So it did have an impact. 이처럼 미국의 BDA식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규제함으로써 일종의 파장이 일게 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 세탁 대상으로 지정한 은행은 BDA를 제외하면 중국 단둥은행과 라트비아의 ABLB 은행 등 두 곳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 재무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 중국 은행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더 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those banks may choose either to cooperate or face prosecution is going to have a much weightier effect on the financial industry's response to North Korea.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 정부가 BDA 은행에 취했던 조치를 해제하며 자금 세탁 행위 방지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15년 동안 금융망에서 퇴출됐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치 해제가 BDA의 승리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8.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 산하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6%에서 2.5%를 더 낮춰 최소 마이너스 8.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최악을 기록했던 지난 1997년 고난의 행군 때 기록한 마이너스 6.5%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북한 경제가 올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장기화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치인 2.2%로 전망되면서 북한의 광업과 제조업 등 대외 부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건설 활동을 강화할 수 있지만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이탈리아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마 국제영화제는 웹사이트에 김일성의 아이들이 지난달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국제영화제는 매달 전 세계 국제영화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최우수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 평창 국제영화제와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 폴란드 국제영화제, 도쿄 리프트호프 영화제 등 10여 개 국제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